근데 요새 그거 생긴 거 알아요? 농사.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어디다 갖다 버렸냐.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자식들은 둘 있는데 하나는 물고 하나는 자. 사람의 세계도 절차가 있듯이 영의 세계도 절차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집에다가 이렇게 뭐 신주단지라든지 뭐 무슨 오래된 장이라든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걸 이렇게 모셔놓는데 그런 게 그냥 아무나 이렇게 모셔놔도 되는 겁니까? 아 진짜 이거는 좀 신주단지 뭐 세존단지라고도 하고 이제 옛날에 많이 모셨어요. 옛날에 많이 모셨는데 이게 좀 요새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사회이기도 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들을 낳으면 일찍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7을 낳았는데 4이 죽었어 이러는 분들도 많잖아. 우리 이제 할머니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조상신이에요. 신주단지라는 거는. 신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조상신이 계시는 거거든. 근데 이 이제 조상 중에서 어떤 격이 높으신 분을 이제 신주단지로 해서 모시는 그런 의식인데 이게 옛날에는 가능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지 않고 다 모여 살았잖아.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뭐 이 제사를 제사가 아니고 이거 뭐지? 곡식. 그거 뭐야? 곡식. 농사.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항상 새살밥을 올리고 그러고 이제 그 부엌도 옛날 부엌은 이렇게 가마솥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찬장 안에도 모셔놓고 농위에 많이 모셨고 이런데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 신주단지가 있는지 집에 내 옷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주단지를 모시면 이 단지가 제대로 작용을 하겠냐고. 그리고 이런 이제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집안 가정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아프지 말라고 모시는 게 신주단지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들이 아프지 않으면 농사지을 인연이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부자가 되고 이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상님을 이제 세존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받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세대가 그렇지 않고 또 이 신주단지라는 게 우리 집 손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 이분이 몇 살? 80은 안 되셨는데 하여튼 70 몇 살이신데 오셨는데 내가 점을 보는데 이렇게 앉으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 할머니가 화가 났네. 근데 왜 사지를 비틀어 죽인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미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단지 할머니가 누구냐고. 왜 이 단지를 이게 좀 갖다 버렸구만 단지를 이랬어 내가.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 집 할머니가 실린 거지 내가. 그러니까 막 화가 나. 막 70 넘은데도 막 내가 화가 나 죽겠더라고. 어디다 갖다 버렸냐고. 근데 내가 절이 보이더라고 내 눈에. 그래서 어머니 절 밑에 갖다 버렸구만 이랬어. 그랬더니 예 나는 스님이 치워준다 그래서 갖다 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신주단지 모셨던 세존 할머니가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 교회를 다니신대. 그래서 이 세존을 모시기가 싫었대. 근데 시어머니가 이 세존을 모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가져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존이 싫더래. 자기는 너무 이 단지가 무섭고 그러더래. 그래서 모시다가 이렇게 그냥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그랬대 또. 그러니까 무당이 내모셔라. 그걸 왜 모시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모시는 굿을 또 한 거야. 가지고 올 때는 언제고 내모실 때는 또 언제고. 그래서 내모시고 나서 장사가 잘 됐대. 이분이 장사를 했거든. 밥 장사를. 장사가 잘 돼서 자기 너무 신났대. 근데 갑자기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어. 반신불구.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놀랬을 거야. 그래서 또 무당집에 간 거야. 갔더니 세존을 왜 내모셨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부랴부랴 큰아들이 자손이 반신불구가 됐으니
부랴부랴 또 이 세존을 모신 거예요. 근데 모셔놓으면 뭐하냐고. 그냥 농이에 처박아 놓고 뭐 추하로 보름도 안 지내고 뭐 이런 제를 지내야 되는 게 있거든. 세존을 모셔도. 왜냐면 집안의 조상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장사가 안 되더래.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저 항아리에 꽂히더래 자기가. 그래서 또 무당집을 갔대. 그 세존을 왜 모셨냐 그러더래. 또 내모셨대. 내모셔서 장사 잘 됐대요. 장사 잘 됐는데 딸이 미친 거야. 갑자기 정신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당집을 갔대. 왜 세존을 모셨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또 모셨대. 딸이 미쳤으니까. 그래서 또 세존을 모셔놨대. 근데 딸이 안 돌아오는 거야.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딸이 제정신이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절에를 갔대. 이제 이 엄마가 무당말 안 들어야겠다. 이래서 절에를 갔다는 거야. 근데 절에 가니까 스님이 그런 걸 왜 모시냐 그따위 거를. 가져와 내가 처리해줄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갖다 줬대 또.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갖다 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스님이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세존 단지를 그냥 버린 거야. 어디다 처박아 놓은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세존 단지를 버렸다. 그 스님이 아무런 절차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도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자식들은 둘 있는데 하나는 반신불고 하나는 정신병자. 어떡하냐고 나한테 저걸 보러 온 거예요. 내가 뭐라 그래. 이미 풍비박산이 난 집을 기초생활 수급하는 엄마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미 이 집은 끝났다. 장손이 반신불구가 돼서 대를 못 잇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딸이 이미 미친 지가 10년이 넘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돈이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하시라고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이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니까 뭐냐면 그냥 모셨으면 물려줄 이유가 없어. 이 집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셨으면 본인 돌아갔을 때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제 회양을 해야죠. 신이잖아. 주상신도 신이에요. 그동안에 모신 분은 덕을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동안에 모셔서 이제 나도 힘이 들고 늙었으니 이제 회양을 이제 좋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회양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들은 편안하게 있게끔 해야지. 가물이 너무 세. 가물, 신의 가물. 그러니까 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무당이 되기 전에 근데 신이 너무 세.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모셔줄 수밖에 없어. 무당이 될 제자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단지를 모시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즘은 묘자리가 없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사회가 우리나라가 인구가 또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 산값 가서 아파트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옛날의 풍수를 볼 때처럼 우리나라 지형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아요. 기운이라든가 이런 지형 자체가 많이 깎았고 많이 뚫었고 이래놨기 때문에 굳이 막 좋은 데를 찾아서 묘자리를 쓸 수가 없잖아. 우리 일반인이 정말 뭐 부자나 돈이 많으면 그걸 뺏어서 샀어라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상님을 그곳에 모신다는 거는 난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요새 그거 생긴 거 알아요? 나는 이게 손님이 와서 얘기해 주더라. 있지 인천 바닷가에 진짜 나 들었어요. 바다장이 있대요. 이 분이 50대인가 60대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이상하다. 내가 그분 또 점을 보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춥대? 대주님 조상님이 춥대요. 내가 이런 거야.
진짜야. 그랬더니 이분이 추우시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산소 파서 어디다 뿌렸어요? 내가 이런 거야. 그랬더니 뿌린 게 아니고요 부살님. 요새 바다장이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바다장이 어딨냐고. 바다장은 어떻게 지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인천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간대. 배를 타고 진짜로 그분이 와서 얘기해줬다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이렇게 줄이 착 쳐져 있대요.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표가 붙어 있대요. 표가 붙어 있는데 거기다 뿌리는 거야. 말하자면 이제 이 유골을 거기다, 왜냐면 이제 그냥 뿌리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뿌리고 그 배에서 스님하고 이런 상을 다 본다는 거야. 상을 다 봐서 제사를 다 지낸대 배에서. 스님이 또 연불 다 해준대. 그래갖고 산을 홀라당 파가지고 유골들을 다 화장을 해서 거기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 처음 듣는 소리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아니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무덤 파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가서 제를 지낼 수는 있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배 타고 가서 제사상을 차려서 스님이 연부를 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은 거야. 춥다고 그러는 거야 조상님들이. 나 너무 춥다고 그런 장도 생겼더라고. 근데 야 그냥 어디 갖다 뿌리지도 않고 참 그 마음이 가득하잖아. 근데 그 바다장이 생긴 거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야. 저도 들었거든요. 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바다장이 생겼더라고. 참.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는데 산소라는 거는 썼으면 손대지 않는 게 좋고요. 만일에 어떤 뭐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정책이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예방이라기보다는 이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 어떤 절차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세계도 절차가 있듯이 영의 세계도 절차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셔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